안녕하세요. 이웃집 한의사 정윤석입니다. 여러분 30일 동안 호캉스 하면서 일 안 하고 노는 거랑 30일간 막 주변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매일 받으면서 정말 뿌듯하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?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다가 호캉스 하면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. 하지만 그 며칠은 좋지만 그냥 그 생활이 지속되면 사실 굉장히 지루해집니다. 그냥 호텔 밥 먹고 또 수영하고 TV 보고 이런 거는 30일이 아니라 사실은 딱 10일 정도만 일 안 하고 호캉스만 해도 너무 심심할 거예요. 결국 이 30일이 지나고 나서는 일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매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됩니다.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난치성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가 바로 이것이거든요.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행복하게 지낼까?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일하기 바쁘고 카카오톡, 인스타,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정작 사람들은 어떨 때 자기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. 그러다 보면 막상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크게 다가왔을 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그냥 참기만 하고 풀지도 못하고 요즘엔 20대 분도 화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대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엄청 충격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개그맨이자 사업가인 고명환 님이 쓴 책인데요. 이 책입니다. 이 고전이 답했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. 여기서 이 고명환 님이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을 언급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해 보게끔 하더라고요. 소유랑 존재, 이 중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면서 살아갈 것인지 말이죠. 이 내용들이 제 머리를 완전 탁 한 대 치는 느낌이었어요. 소유와 존재, 뭔가 말은 되게 어렵죠.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즘은 인스타랑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소유에 대해서 다들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. 좋은 시계, 집, 가방, 자동차, 심지어 강의조차도 월 1,000만 원 버는 법, 이런 것처럼 이 소유에 관한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언뜻 사회초년생이 봤을 때는 와, 나도 돈 많이 버는 인생을 살고 싶다.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? 이런 생각이 들겠죠. 하지만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라는 소유는 결국은 결과에 불과하거든요. 그분들이 이 존재로서 가치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돈이 자동적으로 따라온 거죠.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,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,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게 되고 나는 뿌듯함도 느끼고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.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돈이 아닌 내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기란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은 막상 돈이 필요하니까요. 저도 막상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빚도 생기고, 그리고 첫째 딸, 둘째 아들까지 생기면서 처음엔 무조건 성공해야겠다,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겠다,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. 매출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, 내가 원하는 삶은 뭔가 빚을 다 갚고 좋은 집에서 내 와이프랑 자녀들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키우는 삶이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유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남들이 봤을 때는 이미 아들, 딸 한 명씩 있고 한의사이고 뭔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소유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행복해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어느 순간 쉴 때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너무 자주 오게 되었어요. 그때서야 이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. 제가 가장 행복해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딸이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 막 배운 춤추는 거 볼 때, 그리고 다 같이 여행 갈 때, 이제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행복을 많이 느끼더라고요.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진짜로 뭔가 피부 질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환자분이 원장님 이제 드디어 다 나았어요, 너무 고마워요,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
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이때 저는 제 존재가 뭔가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삶이며 뭔가 보람차고 인생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외제차 한 대 선물 받는 거랑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분들 10명을 내가 완치시켜 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둘 중에 뭐 고를래 한다면 저는 무조건 환자분들 완치시키는 거를 고릅니다. 왜냐면 외제차를 소유하는 것으로서의 행복은 아주 잠깐일 뿐이고 감흥이 금방 없어지지만 이 환자들이 고마워해 줌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더 가치가 있어지고 그로 인해 나는 더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이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번아웃 온 이후에는 제 존재의 가치를 높이려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. 첫째로는 우리 딸과 엄청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. 그냥 일에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제 딸이랑 노는 거거든요. 물론 오래 놀면 진짜 지쳐요. 엄청 지치는데 딸이 웃을 때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딸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이 매출을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자분들께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또 낫고 나면 환자분들이 소개를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제 난치성 환자분들 중에는 뭐 학교 선생님, 행정직, 경찰 등 이제 공무원분들, 회사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다들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이분들 모두 본인이 하는 일 자체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직장 상사, 동료 때문에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나라는 존재를 뭔가 빛내주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내 존재에 대해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도 모르고 일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삶도 별로 재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꼭 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소유랑 존재 중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떨 때 보람을 느끼는지,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주는지, 단순히 회사에서 일만 하면서 일 재미없어 이러는 사람이랑 먼저 남을 도와주고 팀을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막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동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진급도 빨리 할 수 있을까요? 그건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떨 때 본인 존재가 빛이 날 수 있는지,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꼭 생각해보고 그 기준을 본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책에서 그 고명환님은 소유 1%, 존재의 99%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아직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 애가 둘이라 어렵고요. 저는 한 소유 30%, 제 존재 70% 이렇게 비중을 두고 한번 목표를 삼고 삶을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마음을 먹은 뒤로는 같은 삶을 살아도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지더라고요. 너무 막 매출, 돈 이런 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, 내 존재가 어떨 때 더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이제 곧 추석인데 여러분도 명절 연휴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. 꼭 이번 추석 때 쉬는 동안에도 자신의 존재,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꼭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